강세리, 네 얼굴 왜 강재인 얼굴이야? 황기찬의 목소리는 충격과 경악으로 갈라졌습니다. 강재인의 얼굴을 한 강세리는 미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난 강재인이야. 그 얼굴로 너도 네 돈도 다 내 거야. 거울에 비친 얼굴 속에서 재인이 비웃듯 속삭였습니다. 넌 절대 내가 될 수 없어. 붕대 속에서 드러난 낯선 얼굴.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스쳤습니다. 이젠 돌이킬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 강세리. 그러나 그녀를 기다린 건 거울 속 지옥과 황기찬 일가의 몰락뿐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드러나는 건 그 어떤 막장보다 강력한 최대 반전입니다. 놓치시면 후회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세리는 눈앞이 번쩍이며 차가 미끄러져가는 순간 운명처럼 다가온 충격을 느꼈습니다. 쾅 하고 터져나가는 금속의 굉음과 함께 차체가 도로 옆 가드레일에 세차게 부딪혔습니다. 안전벨트가 몸을 꽉 조여왔지만 그 힘마저 막지 못한 충격이 그녀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짧은 비명조차 삼킬 틈도 없이 강세리는 핸들에 얼굴을 부딪히며 핏빛 충격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의식이 아득해졌고 머리 위로 떨어진 유리 파편들이 흩날리는 불꽃처럼 번쩍였습니다. 뒤이어 퍼져나가는 사람들의 소리. 사고야. 구급차 불러. 얼굴에 피가. 흐려진 시야 속에서 누군가 다급히 외치는 목소리들이 멀리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강세리는 본능적으로 손을 얼굴에 가져갔습니다. 뜨겁게 흘러내리는 피와 함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피부에 깊게 파고든 자국이 느껴졌습니다. 안 돼, 내 얼굴. 그녀는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강세리는 의사들의 긴박한 목소리와 불빛 속에서 정신을 잃었다 깼다를 반복했습니다. 얼굴을 감싸고 있던 붕대가 답답하게 조여왔고 진통제와 피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의사의 차가운 말이 그녀의 귀에 스쳤습니다. 상처가 깊습니다. 흉터가 남을 수 있겠군요. 정밀 재건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강세리의 귓가를 번개처럼 파고들었습니다. 흉터? 흉터라니. 평생 동안 사람들의 시선을 먹고 살아왔던 그녀에게 얼굴은 곧 무기였고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가 부서져 버렸다니. 강세리는 밤새도록 병실에서 뒤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내 얼굴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공포는 얼굴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을 옥죄고 다가오는 현실이었습니다. 황기찬의 분노, 이제 곧 들통날 자신의 죄. 강세리는 모든 걸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폭로월드로 인해 드러난 악행, 회사 안팎에서 쏟아지는 비난, 기찬의 가족들조차 자신을 내쫓으려는 상황. 그 모든 것을 돌이켜보니 앞으로 자신을 기다리는 것은 오직 추락뿐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니야, 난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며칠 뒤 붕대를 풀어본 순간 강세리는 참혹한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붉은 흉터와 찢긴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전처럼 완벽하게 매끄럽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거울을 깨트릴 듯 움켜쥐며 울부짖었습니다. 이 얼굴로 내가 어떻게 살아?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강세리의 눈에 번뜩임이 스쳤습니다. 깨져버린 거울 조각 속에서 마치 다른 얼굴을 가진 자신이 비춰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섬뜩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얼굴이 망가졌다면 아예 다른 얼굴로 살아가면 되잖아. 그녀의 두 눈이 커다랗게 열렸습니다. 다른 얼굴, 다른 인생, 그렇게만 된다면 지호를 데리고 이 나라를 떠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재인의 재산을 가로채고 기찬까지 파멸시킨 뒤에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 재산과 지호를 지키려면 새로운 신분이 필요해. 강세리는 피 묻은 붕대를 움켜쥔 채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비밀리에 성형외과 의사와 접촉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해주는 음지에서 악명 높은 의사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무심했습니다. 원하는 얼굴을 말씀하시죠.
가능하다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강세리는 숨을 고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직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가장 미치게 만들고 가장 증오하면서도 끝내 자신이 되고 싶은 얼굴, 강재인 그 얼굴로 해줘요. 순간 전화기 너머의 침묵. 그리고 의사의 낮게 깔린 웃음소리. 재밌는 선택이군요. 강세리는 수화기를 끊으며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흉터투성이 얼굴 위로 흐르는 눈물이 굴곡진 선을 그리며 흘렀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제인아, 네 얼굴로 내가 살아남을 거야. 네가 가진 모든 걸 빼앗고 네 삶을 내 걸로 만들 거야. 그날 밤 강세리는 끝내 되돌릴 수 없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파멸을 불러올 씨앗이 될 줄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강세리는 수술실 천장에 박힌 둔탁한 빛을 올려다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심장은 전쟁북처럼 뛰었고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마취가 서서히 혈관을 타고 오를 때 그녀는 스스로에게 마지막 주문을 걸었습니다. 지금 이 통증은 지나가고 눈을 뜨면 다른 인생이 열린다고, 그 인생의 이름은 강재인이라고, 그 얼굴로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녀가 그 주문을 믿으려 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부서진 얼굴로는 더 이상 누구도 속일 수 없고 누가 보더라도 낙인 찍을 상처가 그녀의 이름보다 앞서 사람들의 입에 오를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동정이 아니라 증거처럼 남아 악행의 목록을 훑게 만들 것이고 그 목록 끝에는 체포영장과 출국금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아예 얼굴을 바꾸어 모든 기록과 기억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 그 시작이 바로 수술대였습니다. 의사는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대한 비슷하게 맞춥니다. 표정 주름, 광대 비율, 콧대 각도, 입술 라인 환자분이 요구하신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사고로 인한 연부 조직 손상이 심해 완벽한 대칭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차갑게 정리하는 목소리 뒤에는 이 거래가 도덕의 영역 밖에 있다는 자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웃음도 울음도 아닌 미세한 떨림으로 대답했습니다. 똑같이 해주세요. 미세한 차이도 없게요. 나중에라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라고 의심하지 못하도록요. 그녀의 욕망은 정밀함을 갈망했습니다. 단 하나의 어긋난 선도 들통의 씨앗이 됩니다. 그녀는 의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덧붙였습니다. 이 얼굴로 제 삶을 훔쳐오려고 하는 겁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취가 깜빡이는 의식을 집어삼켰습니다. 잠김과 떠오름이 몇 번인가 교차한 끝에 깨어났을 때 얼굴은 무거운 석고 마스크를 쓴 듯 낯설었습니다. 족살 같은 통증이 피부 밑에서 톡톡 터졌고 붕대 사이로 스며드는 따뜻한 열감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불쑥 확인시켰습니다. 의사가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부기와 멍이 가라앉기까지는 최소 2주, 표면 흉터는 재건 봉합과 이식으로 최대한 정리했습니다. 거울은 3일 뒤에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손이 휴대폰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셀피 카메라를 켜서 확인만 하겠다는 충동이 들끓었습니다. 의사가 말린 이유를 알아차릴 만큼 이성적이었지만 이성은 늘 욕망보다 느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붕대와 얼음팩 사이로 비치는 윤곽이 나타났고 그 짧은 스침만으로도 그녀는 심장이 툭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강세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끄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안녕, 강재인. 회복실의 밤들은 길고 끈적했습니다. 고통은 규칙적으로 찾아왔고 고통 사이의 공백에는 계산이 들어찼습니다. 어느 계좌가 대면 인증을 요구하는지, 어떤 창구가 영상통화로 본인 확인을 진행하는지, 어떤 회사가 회의실 출입 인증을 얼굴 인식으로 바꿨는지, 누구의 휴대폰이 가장 먼저 도난을 의심받을지, 아이를 데리고 나가기 가장 적당한 시간대가 언제인지 그녀는 머릿속에서 지도를 그렸습니다. 지도에는 출국 게이트, 환승공항, 외딴 도시의 비자 발급 창구, 가명으로 빌린 숙소, 그리고 국경을 넘어온 돈의 궤적이 그려졌습니다. 동기는 모호하지 않았습니다.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빼앗기 위해서였습니다. 재인의 재산과 명성,
기찬의 자리와 평판, 그 모든 것을 자신이 만든 그 얼굴로 파괴하고 마지막엔 바다 건너 사라지는 것 도덕으로 붙잡을 수 없는 욕망일수록 계획은 짜임새를 요구합니다. 그녀는 그 짜임새를 구축하는 데 능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 의사는 거울을 내밀었습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보셔도 됩니다. 아직 붓기가 남아있어서. 끝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세리는 거울을 받아들고 천천히 올렸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얼굴은 낯설게 익숙했습니다. 수없이 타자의 눈으로 관찰해온 강재인의 얼굴, 그러나 이제는 거울을 통해 자신에게 귀속된 얼굴 이마선에서 광대로 이어지는 부드러운 곡선, 눈꼬리의 미세한 각도, 웃을 때 위쪽 치아가 드러나는 비율, 코끝의 그림자 기술이 재현한 모사임에도 감정은 실물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미소를 지으려다 멈췄습니다. 미소가 굳는 순간 거울 속 얼굴도 똑같이 경직되었습니다. 그 경직은 기시감처럼 그녀를 덮쳤습니다. 내가 네가 됐어. 속삭임은 만족과 공포의 중간쯤에 있었습니다. 거울을 내려놓자 현실적 과제가 밀려왔습니다. 얼굴이 바뀌었다고 세계가 곧장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인상만이 아니라 습관과 목소리, 몸짓과 호흡, 말버릇과 침묵의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교재처럼 정리된 강재인 관찰 노트를 꺼냈습니다. 재인의 인터뷰 영상, 발표 자리 발언, 걸음 속도, 하이힐을 벗었을 때의 중심, 유리컵을 드는 법 하나하나 따라하며 근육의 기억을 바꾸려 했습니다. 목소리는 더 어려웠습니다. 성대는 칼로 깎을 수 없고 음색은 오랜 습관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하는 속도를 반박자 늦추고 단어를 선택할 때 정확과 배려를 섞는 방식을 외웠습니다. 말을 줄이고 눈으로 대답하되 끝 문장에 작은 고갯짓을 더해 확신을 얻는 재인의 방식도 흉내냈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면 머리가 쑤셨지만 그녀는 기꺼이 그 두통을 견뎠습니다. 두통의 강도는 변신의 진도를 알려주는 지표 같았습니다.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몇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의료 기록은 제가 처리했습니다. 응급실과 재건 수술 기록은 병원 서버에서 분리했고 가명 진료 파일로 치환했습니다. 다만 환자분의 사고 기록 자체는 경찰 시스템에 남아 있습니다. 그건 제 영역 밖입니다. 강세리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건 제가 다른 방식으로 지우죠. 다른 방식, 그것은 소란을 더 큰 소란으로 덮는 일이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 소집, 이 사진과 대주주에게 흘릴 루머, YL 내부 기밀이 외부로 새어나갔다는 제보, 그리고 폭로월드에서 다음으로 터뜨릴 예고편. 그녀는 세상의 주의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는데 익숙했습니다. 불이 나면 시선은 불로 향하고 그 틈에 사람은 사라집니다. 단 이번에는 불을 지르다 자신이 타버릴 수도 있다는 자각이 줄곧 따라붙었습니다. 그 자각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위험마저 흥분으로 바꾸는 자신이 낯설어졌기 때문입니다. 회복 기간 동안 그녀는 손목의 작은 흉터까지 관리했습니다. 제인은 손목을 잡히는 걸 싫어해 소매 끝을 잡히도록 유도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손목에 남은 병원 밴드 자국과 주사 흔적은 사소한 실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팔찌를 바꾸고 손톱 길이를 제인과 동일하게 맞췄으며 향수도 비슷한 계열로 교체했습니다. 다만 지호가 가장 먼저 눈치챌 냄새는 향수가 아니라 피부와 머리카락, 옷장과 이불에서 배어나오는 생활 냄새라는 사실도 떠올랐습니다. 냄새는 오래 걸립니다. 그녀는 세탁 세제를 바꾸고 침구를 새로 구입했으며 머리카락에 스며든 자신의 냄새를 지우기 위해 몇 번이고 샴푸를 바꿨습니다. 이런 사소함까지 파고드는 것은 과잉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들키지 않기 위하여 그녀는 자신을 지우고 타인을 덧칠했습니다. 그 덧칠이 지나치면 원래의 밑그림은 사라집니다. 그녀는 그 사라짐을 승리라고 믿었지만 때때로 거울 앞에서 문득 멍해지곤 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잠깐 머물다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자리에는 다시 목표가 차올랐습니다. 제인의 재산을 옮기고 기찬의 복심을 무너뜨리고 도주선에 올라타는 일.
질문은 계획의 적이었습니다. 수술 뒤 첫 외출은 밤이었습니다. 인적 드문 시간, 익숙한 거리를 낯선 속도로 걸었습니다. 바람이 얼굴 표면의 미세한 통증을 건드렸고 그 통증이 왠지 현실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길가의 쇼윈도에 비친 얼굴을 흘낏 보았습니다. 쇼윈도 속 강재인은 무표정이었고 그 무표정이 오히려 완성도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자신을 제인이라 부르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입 권한을 얻는 일, 서류를 재구성하는 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가능성을 암처럼 번식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강재인 맞죠? 라는 질문이 단 한 번만 나오면 다음부터는 확인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첫 확신으로 이유를 덮습니다. 그녀는 그 인간의 습성을 믿었습니다. 복귀의 첫 무대는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풀어야 할 고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비서, 그는 얼굴보다 습관을 먼저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그와의 우연한 마주침을 설계했고 동선과 시간대를 계산해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윤비서는 자연스럽게 인사하며 그녀의 눈을 보았습니다. 팀장님. 호칭은 섞여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L과 팀장, 과거와 현재. 그가 호칭을 다듬는 동안 그녀는 제인의 호흡으로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아야 했습니다. 길수록 습관의 균열이 드러납니다. 오랜만이에요. 그녀는 낮고 선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미세하게 미간을 좁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첫 관문은 통과했다고. 인간의 뇌는 불편한 진실보다 편안한 착각을 택합니다. 그 착각을 제공하는 것이 그녀의 전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마지막 확인 목록을 펼쳤습니다. 지호의 등하원 시간, 노숙자의 동선, 기찬의 야간 회의, 미란의 조사 일정, 도윤의 금융감독원 출석 시간. 모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은 그녀에게 틈을, 동시에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흔들리는 다리 위를 건너야 강을 건너듯 그녀는 그 다리의 낡은 판자를 발판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내가 되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내 재산으로 떠난다. 다짐은 여러 번 반복할수록 신념이 됩니다. 신념은 죄책감을 둔감하게 만듭니다. 둔감해진 감각으로 사람은 큰일을 해냅니다. 큰일에는 늘 큰 대가가 따르지만 그녀는 대가의 내용까지 상상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상상은 실행을 마비시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거울은 점점 더 자주 그녀를 호출했습니다. 거울 속 강재인은 언뜻 그녀를 비웃는 듯 보였습니다. 왜 웃어? 그녀가 묻자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 자신의 기억이 대답처럼 몰려왔습니다. 질투로 뒤틀린 날들, 손쉬운 거짓말의 쾌감, 타인의 인정을 갈취하던 밤들, 아이를 내 것이라 믿기 위해 타인의 사랑을 훔치던 버릇. 그 기억 위에 새로운 얼굴이 얹혔습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모사가 완벽할수록 모사의 대상이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는 사실을. 괜찮아.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내가 이길 거야. 그 말은 두려움을 눌러앉히는 모래주머니 같았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무게가 실린 말이 잠깐의 균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브로커는 해외 연락망과 항공편을 정리해 왔습니다. 출국은 3단계로 끊습니다. 국내선 환승으로 기록을 분절시키고 제3국 경유로 최종 입국합니다. 아이 동반 시엔 의료 사유서를 준비하시죠. 수술 후 경과 관찰이라는 명목이 가장 수월합니다. 계획은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갑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선금이고 나머지는 공항에서. 브로커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경고했습니다. 단 한 가지. 냄새와 말투는 위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아이는 냄새를 기억합니다. 그는 실무자의 태도로 말을 마쳤지만 그 문장은 이상하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냄새와 말투, 기술로는 바꿀 수 없는 영역. 그녀는 그 말을 지워버리듯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내가 해결해. 밤에 잠들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제인의 인터뷰를 틀었습니다.
화면 속 제인은 단어 사이에 숨을 고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호흡, 공격적이지도 방어적이지도 않은 선택. 우리는 우리가 만든 것과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합니다. 평범하고 그래서 강한 문장. 강세리는 화면을 끄며 낮게 웃었습니다. 그 책임, 이제 내가 대신 져줄게. 내 이름으로. 웃음은 달콤했지만 어딘가 떫었습니다. 떫은 맛은 오래 남습니다. 오래 남는 맛은 때로 독입니다. 그녀는 그 독을 동력이라 부르며 불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첫 시험대였습니다. 아이 앞에서, 은행 창구에서, 윤 비서 앞에서, 그리고 황기찬 앞에서. 얼굴은 준비되었고 습관은 훈련되었고 계획은 정교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실행뿐이었습니다. 실행은 언제나 가장 큰 리허설이자 가장 잔인한 검증입니다. 그녀는 그 검증을 통과해 바다를 건널 준비가 되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한동안 깊지 않은 잠에 들었습니다. 강세리가 새로운 얼굴로 세상 앞에 다시 서기까지 불과 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회복 기간이라 외출을 자제해야 했지만 그녀는 거꾸로 움직였습니다. 부기를 감추려면 더 활발히 움직여야 한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속에 얼굴을 던져 넣으면 의심은 곧 당연함으로 바뀝니다. 마치 오래된 배우가 새로운 배역으로 무대에 오르듯 처음에는 낯설지만 몇 번 노출되면 그 낯설은 곧 원래의 모습으로 기억되니까요. 첫 시험대는 은행이었습니다. 수십억 재산이 묶여있는 계좌, 그리고 제인이 사용하던 고액 자산 관리 서비스. 은행 창구 직원은 잠시 당황했지만 시스템은 얼굴을 인식했습니다. 모니터에 본인 확인 완료라는 문구가 떴고 직원은 기계적으로 웃었습니다. 고객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그 말에 강세리는 순간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러나 침을 삼키고는 제인의 억양으로 대답했습니다. 조금 피곤하지만 괜찮아요. 목소리 끝에 미세한 떨림은 다행히 직원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 장벽은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지호였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어른의 눈보다 훨씬 집요하게 진실을 꿰뚫습니다. 강세리가 집에 들어섰을 때 지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엄마라면 당연히 와락 안겨야 할 순간 아이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눈빛은 말했습니다. 강세리는 웃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지호야, 엄마야, 오랜만이지? 하지만 아이의 작은 어깨는 굳어 있었고 팔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익숙해져야 해, 아이조차 적응하게 만들어야 해. 며칠이 흘렀습니다. 강세리는 제인의 명의로 주식을 처분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과정은 계획대로 매끄럽게 흘러갔습니다. 단 하나, 거울 앞에서만 제외였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언제나 그녀를 시험했습니다. 화장을 지우고 나면 피부 속에서 솟아오르는 근육과 뼈대가 본래의 자신을 고발하는 듯 했습니다. 거울 앞에 앉은 강세리는 매번 제인처럼 웃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웃음은 거울 속에서 경멸로 되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예기치 않게 찾아왔습니다. 강세리가 자동차를 몰고 도주 경로를 점검하던 날 브레이크가 늦게 반응하며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충돌은 순간이었고 에어백이 터지며 얼굴을 스쳤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붕대를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성형수술 흔적이 있는데요. 사고로 흉이 더 남을 수 있겠네요. 강세리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만약 기록이 남는다면 그녀의 두 번째 얼굴이 바로 들통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고 충격으로 거울 공포가 심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녀가 거울을 마주할 때마다 거울 속 얼굴은 단순한 모사가 아니라 제인이 직접 자신을 꾸짖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환영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네가 나야? 네가 감히 내 이름을 쓰겠다고. 거울 속 제인은 경멸하며 그녀를 비웃었습니다. 처음엔 헛것이라 치부했지만 반복될수록 그것은 하나의 고정된 장면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결국 거울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창문에 비친 그림자, 스마트폰 꺼진 화면, 심지어 지호의 눈 속에 반사된 자신의 얼굴조차도 재인이 되어 그녀를 조롱했습니다. 결국 거짓은 폭로됐습니다. 은행의 회계감사팀이 거래 내역을 추적했고 얼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일치들이 드러났습니다. 말투, 서명 습관, 서류 처리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재인의 친한 동료 한 명이 결정적 증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재인이가 아닙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강세리는 해외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출국 심사대 앞에서 지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니야. 엄마 얼굴이 달라졌어. 아이의 절규는 공항 전체를 울렸고 순식간에 경찰들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강세리는 거울을 꺼내 들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재인이야. 내가 더 완벽한 재인이라고. 하지만 거울 속 얼굴은 여전히 자신을 경멸하는 재인이었습니다. 그 순간 강세리는 정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바닥에 내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꺼져. 너는 나를 무시할 자격 없어. 그러나 산산이 부서진 파편마다 재인의 얼굴이 수십 개로 나뉘어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세리는 정신병동에 수용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분열성 망상이라고 진단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거울 속 재인이 살아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가졌는데 왜 내가 지는 거야? 대답은 없었지만 거울 속의 재인은 여전히 비웃고 있었습니다. 강세리의 추락은 곧 황기찬 가문 전체를 흔드는 파문으로 번졌습니다. 언론은 하루가 멀다 하고 회장 일가의 추악한 민낯을 헤드라인으로 내세웠습니다. 투자자들은 불안에 떨며 YL그룹 주식을 팔아치웠고 주가는 연일 하락했습니다. 이 사회는 술렁였습니다. 회장님 사태를 수습하셔야 합니다. 이대로는 그룹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황기찬은 귀를 막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권좌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 강재인 때문이야. 그 여자가 우리 집안을 망쳐놨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를 듣던 이사진들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한때 두려움으로 복종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회장의 무능과 집착을 비웃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기찬의 어머니 노숙자는 주변의 손가락질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웃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안도 이제 끝났어. 아들이 회장이라더니 결국 저 꼴이네. 노숙자는 밖에 나가기를 꺼렸습니다. 화려한 모임에 불려다니며 회장 어머니라 불리던 시절은 사라지고 대신 범죄자의 친정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집안에서 폭발했습니다. 기찬아, 내가 왜 이 꼴을 만들었니? 네 아버지가 보고 있다면 분명히 네 멱살을 잡았을 거다. 황기찬은 어머니의 말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강재인 가만 안 둘 거예요. 반드시 다시 돌려놓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은 이미 현실과 괴리된 망상에 가까웠습니다. 주식 폭락, 거래처 계약 취소, 내부 직원들의 줄사표. 그룹의 토대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YL그룹 본사 건물에 들이닥친 수사관들이 서류를 쓸어 담으며 말했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가 명백합니다. 황기찬은 억울하다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다 강재인이 조작한 거다. 그러나 수사관들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회장님, 법정에서 말씀하시죠. 결국 황기찬은 수갑을 찬 채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회장님, 비자금 혐의 인정하십니까? 강세리 씨와 공모한 사실 있습니까? 질문이 쏟아졌고 그는 침묵했습니다.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 모습을 TV로 보던 노숙자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우리 집안은 끝장이구나. 절망적인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한편 강세리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후에도 거울을 집착적으로 붙들었습니다. 성형으로 얻게 된 재인의 얼굴은 오히려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거울 속에서 비웃는 듯한 제인의 형상이 보일 때마다 세리는 발작처럼 소리쳤습니다. 꺼져. 내가 진짜야. 내가 제인이야. 간호사들이 달려와 진정제를 주사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움켜쥔다 믿었던 손이 이제는 공허한 허공만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건 지호였습니다. 아이에게 남은 것은 거짓으로 덮인 가정과 무너진 아버지의 권위뿐이었습니다. 지호는 담담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구나. 그 한마디는 황기찬 일가 몰락의 결론이자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잔인한 울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드러날 또 다른 진실과 반전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가장 빠르게 이어지는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드라마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